휘발유나 디젤 내에서 나오는 그 가스 나오는 거, 증발가스가 또 그 이 안쪽으로 하다못해 낙엽이 굴러떨어져 돌아다녀도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오늘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가스 변화에 따른 경제 효과를 주제로 해서 미세먼지 원인과 재감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일 명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먼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미세먼지, 특히 자동차에 관련된 미세먼지, 밖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소리를 많이 들어서도 미세먼지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미세먼지 하면 봄에 5월달에 황사 왔을 때 그냥 뿌옇게 나니까 저놈은 미세먼지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한테 오는지 모를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하여간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다 미세먼지 나옵니다. 근데 기계가 움직여도 미세먼지 납니다. 여러분이 움직여도 미세먼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자다가 일요일날 늦잠 자다가 침대에서 싹 일어났는데 해가 빛이 쫙 들면 햇빛으로 그냥 작은 먼지가 그냥 싹 올라가는 거 보셨죠? 아니 거기에 밤 침대할 때는 다 샤워하고 깔끔하게 들어가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주부님께서는 바로 그냥 이불 털죠. 그죠? 근데 요새 이불 또 안 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공수술을 하고 마는데 거기서 나온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그 정도인데 특히 자동차 안에 실내 안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굴러다니는 하다못해 낙엽이 굴러떨어져 돌아다녀도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가서 산에 가면 좋다. 공기가 너무 맑을 것 같아. 시원한 느낌이, 머리가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맨날 머리가 무겁잖아요. 특히 또 서울 같은 데 복잡한 거 인천에만은 좀 나은데 특히 여름에 날씨가 더워질 때 더 심하죠. 서울 시내에 한번 딱 가면 갑자기 여름에 날씨 더워지면 눈이 막 따가워요. 봄서부터 눈이 막 따갑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해서 다 요새 이렇게 눈에다가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 다 이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면 질소산화물, 특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질소산화물이 많아지고 자동차가 다니면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만 떨어지면 질소산화물 나옵니다. 산소와 질소가 만나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눈이 따가운 거예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계속 맞게 되면 이 치명타로 다 안경 쓰고, 우리 어렸을 때 안경 쓰는 별로 없었어요. 요새 안경 쓰는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보면 다 환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따가 이건 이렇게 이게 자동차 이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자동차 전기공장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제가 검출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살짝. 그러면 이거 여기다 뿌려놓고요. 이만큼 많아도 푹 뿌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그거고요. 또 자동차 도장 기계가 움직여서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이거 엄청납니다.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묻는 거죠. 실처럼. 이게 다 미세먼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걸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한번 제 강의 들어가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한번 알아보시고. 자, 이게 환경 관련 부처가 있어요. 환경 관련된 거. 우리가 자동차에 관련된 환경도 부처가 세 군데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은 국토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검사라든가 자동차에서도 가스가 세 가지라고 하거든요. 자동차니까 뭐냐면 자동차 같은 데는 일단 매연 나오는 거, 뒤에 머플러가 나오는 거,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오일이 이제 움직여서 엔진이 움직여서 올라가는 증발가스. 그 다음에 연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연료가 출렁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여기 블로바이크 가스, 이게 증발가스, 블로바이크 가스, 배출가스. 그것도 크게만 따지면 그것도 또 노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아주 우리의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제 국토부는 가지고 있죠. 얼마나 해라. 몇 년씩은 얼마까지 나와야 되고, 어떤 차는 수용차는 얼마까지, LPG차는 얼마까지, 그 다음에 트럭은 얼마까지, 버스는 얼마까지,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폐차라. 그래서 이제 폐차 기간도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국토부에서 이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지금 이제 검사, 저쪽에 또 남동간에 공업소라든가 기계 만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다 이제 환경부에서 관련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된다 이런 것들 다 환경부에서 관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하고 연결됐어요. 이건 뭐냐면 공사라거나 건설할 때 나왔던 그런 미세를 얼마만큼 배출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거 나오면 어떤 조치를 물을 뿌려라든가 카바를 씌우라든가 있죠.
또 이게 선별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여기서 관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전문 분야를 세 군데서 놓는 건 참 좋았는데 둘이 협조가 안 돼. 셋이서.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여기 기준 다르고 여기 기준 다르고 여기 기준 다르니까 결국은 이게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잘 지키기보다 피해갈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법에 말 안 걸려고 그거만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정말 여기 지속 관찰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크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검사를 어느 정도의 배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끝이에요. 그 기준에 들면 나와도 괜찮아. 그 기준만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더 안 나오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만 놔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위한 거냐 보면 대기업을 위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또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서울시내에서 박원순 시장 때 몇 등급 차는 들어오지 마. 특히 디젤 차는 우리 못 들어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 세부처가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텐데 그래서 이 세부처는 또 돈을 또 걷죠. 이거를 자기네가 개선하겠다고 해서 걷습니다. 환경부담금. 자동차는요 디젤차는 무조건 환경부담금 받아요. 근데 환경부담금을 제가 쭉 쓴 것을 이렇게 봤더니 중요한 건 그럼 자동차에서 걷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자동차에 쓰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엉뚱한 데 쓰는 거야. 하다못해 뭐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크게 따지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뭐 대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네가 했는데 그거 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주는 거야?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거 특히 생계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트럭, 버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1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20톤 막 15톤 이런 거 다 생계형이에요. 그럼 하다못해 화물이도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활동들이 바쁜데 걔네는 환경부담 받아가면서 그 돈을 갖다가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거기다가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립니다. 단 지금 하나 뿌리는 건 뭐냐면 디젤 차가 몇 년 돼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디펙트 다뤄. 그때 처음에 100% 이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그래도 환경부담을 잘 몰아 쓰는 분인데 근데 이제는 아니야. 소비자 몇 프로? 한번 차 바꾸라 되겠죠. 소비자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장 먹고 살려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그거보다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반의 국민은 다 마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매연이 나오는 차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 머플러에다 물 집어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내가지고 보내고 검사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구멍 하나 뚫으면 법 안 걸립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편법에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안 쓰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법이 강해지면 저같이 전기공장하는 사람 피곤해 사실은. 왜냐면 도장하는 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포집하는데 이거 하면 피곤한데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 했을 때 이걸 포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포집하는 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범위인 줄 아세요? 자, 이거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차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수거를 해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해라. 이거 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거 니네 나오는 거 어디다가 우리가 버릴 데도 없어 이거 가져가는 데도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까? 편법 쓰는 거죠. 집에서 마시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에 없다가 폐기하는 데도 받는 데도 없는데 이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죠? 그리고 물, 토양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부담금이라는 걸 받았을 때 이런 데 적절하게 그런 데를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부처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뭐 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환경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따로따로 전문성이 있으면 그거를 한쪽으로 뭔가에 하거나 어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좀 공부해가지고 야 이런 문제 뭐가 있다. 교통정리에 내주는 거야 사실. 법은 또 있어. 법은 다 있잖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국민이 뭐라고 법 있잖아. 법대로 하는 거야 여기. 법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건데. 그런 실제에서는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는 국내 자동차가 약 550만 대가 판대 1년에 이 정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동차가 2,500만 대가 운행할 것이고
전 세계는 약 자동차 판매가 1억 1천만 대 1년에 이렇게 팔고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약 14억 대가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먼지, 미세먼지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거 진짜 우리가 아주 그 미세먼지 속에서 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전기자동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막 해서 전기자동차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만든다 이랬는데 100만 대 한번 어림도 없죠. 2,400만 대에서 100만 대 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안 나오나요? 아니죠. 똑같이 엔진에서만 안 나오는 요거만 안 나오는 거 요거만 좀 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나와요. 자, 타이어가 굴러간 만큼 타이어에서 나오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은 만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장하죠. 그리고 차가 다니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매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만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것만 안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친환경이라고 자꾸 얘기해. 아니 친환경은 몇 프로가 친환경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친환경 100%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데 건강 이상이 없는 차를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죠? 아니죠. 실제로는 요 한 25%만 전기차가 나와봐도 25%만 안 나오는 건 다 그대로 나온다.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짜리가 안 나오게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내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라도 이런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그 환경 부담을 받아갈 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쓰게끔 했으면 좋겠다. 수소자동차 나온다고 이게 수소자동차가 제일 친환경이라고 지금 공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도 친환경이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엔진에서 나오는 이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얘기를 하면 어떤 전문가 교수라든가 이런 어떤 뭐 표면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죠? 또 학교는 이제 어떤 교수가 이걸 따지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 안 받고 자기 제자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 친구들도 교수 하는 애들 내가 야 니네들이 좀 떠들어 봐라 친구네 좀 기고 좀 안 합니까 못해 그럼 자기 아이들 시켜가지고 취업이 안 된대 그리고 프로젝트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정치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까?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자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0년까지 뭐 10에서 20% 한다. 뭐 이런 거 전기자동차 얼마 한다.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자동차 금방 올 것 같죠? 금방 못 옵니다. 자, 왜 못 올까요?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자. 만약에 지금 용달 하나 불렀어요 우리가 용달 한 번 불렀는데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인천에서 돌아다닐 때 그죠? 근데 만약에 전기차는 수소자동차는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3만원 5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더블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고치는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트럭이나 전기차나 수소차만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의 차값의 2배에서 3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물의 2배에서 3배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막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한을 할 거예요. 그쵸? 제한합니다. 알아봐야 30%를 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나온 자동차에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를 조금 더 줄여볼까 해가지고 차량 무게를 이제 줄입니다. 차량 무게를 조금씩 가벼워지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게 해서 요새는 알루미늄 바디 쪽으로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차값이 비싸진 거예요. 차값. 요새 예전에 돈 1,000만 원 사는 거 요새 2,000만 원 줘야 되고 옛날에 2,000만 원 주는 거 지금 4,000만 원 줘야 되는 이런 차값이 보통이 아닌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대체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이게 자동차에서 따지더라도 내연기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오토스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요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행할 때 브레이크 탁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경제운전, 매끈 이렇게 해서 경제운전하는 거고 매연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자동차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시동 걸었다 이제 걔네들은 말하는 탄소세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유엔에다 탄소세를 안 내려고 시동 끈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차 우리가 몇 대 팔았는데 하루에 보통 시동 끄는 시간 이만큼이야. 출퇴근 시간 얼마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럼 이만큼 거리가 탄소가 그만큼 적어. 원래 100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면 50밖에 안 나와. 그럼 50% 내가 세금 내면 빼줘.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자동차는 치명적인 거죠. 걸었다 껐다 하는데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때 미세먼지 왕창 나오는데 그 계산 안 하고 그냥 시동 꺼져 있는 상태 걸려있는 상태와 꺼진 상태 이 두 가지만 비교해가지고 세금 받아가는 겁니다. 아니 세금 덜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가 탄소세를 절감을 했으면 그만큼 덜 내면 그걸 우리처럼 환경 관련해서 아까 생계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지원책을 내놓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자기네가 그냥 하는 그냥 입담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은 만큼 미세먼지. 그 예전에 이게 성면이었는데 성면은 또 환경부에서 계속 떠드니까 요새는 성면을 덜 쓰죠. 다른 거 씁니다. 대신 가격이 또 비싸졌어요. 네. 그렇다고 미세먼지 없냐? 있습니다. 제가 나이니 가루를 안 가져왔는데 나이니 가루는 또 약간 뻘겋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이니 가루도. 그 다음에 타이어. 바퀴가 굴러간 것만큼 타이어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굴러가는 타이어 마모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달았잖아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다 마셨다. 차 굴러다니는데 거기다해서 우리가 같이 마셔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도장 부스. 지금 자동차만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동차 제가 하니까 아니야 일반 도장, 벽 이거 다 이거 미세먼지 다 나온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뭔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엔진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장치들이 덕분에 이제 많이 개선을 했어요. 이렇게 바뀌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BMW 화재 건사 났었죠,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자동차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자동차 배출가스 나오는 그냥 다 버린 거고, 그다음에 일부 여기서 한 15% 정도를 빼다가 엔진 안으로 되돌리는 장치를 우리는 유지할 장치 이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어디에 끼냐면 시간 지날수록 여기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구멍에 낀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근데 이게 다다다다 붙었잖아요. 다니면서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엔진에서는 가스가 세 가지 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증발가스, 블로바이가스. 블로바이에서 엔진의 기기가 돌아갈 때 엔진 오일 들어갔으니까 기기가 움직일 때는 블로바이가 찐득찐득한 거예요. 우리 약간의 기름처럼 찐득찐득하게 거기 붙고, 그다음에 연료 휘발통이나 디젤에서 나오는 그 가스 나오는 거, 증발가스가 또 그 이 안쪽으로 또 집어넣으니까 들어오고, 또 매연의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하고, 엔진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엔진의 출력이 저하될 뿐더러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미세먼지 나오는 거죠. 매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걸 청소해라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생계형 자동차 1톤 트럭이라든가 이런 디젤차 화물 트럭은 아는데도 차가 힘이 없으면 이거 왜 이렇구나 아는데도 못해. 뜯으면 돈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검사할 때만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런 거예요. 무사하죠. 그럼 검사가 통과한 그 차도 우리에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환경 부담금을 이렇게 할 때 저런데 그런 생계형 다른 거 모르더라도 뭐 자가용 좀 모르겠더라도 생계형 자동차까지만이라도 트럭하고 버스하고는 저런 지원을 해서 저걸 꼭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저거를 검사를 받게 한다면 아마 지금의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줄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현장에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네, 이래요.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빠듯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 다 현장에서 부품에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것만 이런 거지 실제로 밖으로 나간 거로 따지면 이거는 보통 몇 배 정도가 아니죠. 여기 15%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밖으로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보여서 우리가 이제 심각한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지할 장치들이 있어서 제소한 장치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요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BMW 화재가 났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배수가 저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이렇게 장치를 달았어요. 그나마 요거가 좀 강력해지니까 우리나라가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이 저거를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강한 두 번째로 강합니다. 홍콩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와서 통과하면 전 세계 다 통과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독일 차는 우리나라 와서 걸리잖아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 걸렸죠. 벤츠도 걸렸죠. BMW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셉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법만 세. 그런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안 돼 대신. 이게 이제 나는 제일 문제다. 법은 센데 처음에 새 차가 들어올 때는 법은 센데 그 기준만은 우리 미세먼지 별로 안 마십니다. 근데 그거만 딱 통과하면 그때 나무를 알아요. 니네 마음대로 차 끌고 다녀. 검사 때만 통과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젤차는 DPF도 달았고 이제 가솔린은 충매란 장치를 달았고 요새 나오는 건 요소수 대란 나왔었잖아요. 요소수 대란 얼마 전에
그 요소수를 뿌리는 요소수 장치가 있는데 요소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먼지 얘를 태우는 장치. 지수선한 걸 아까처럼 여기를 태우는 장치가 요소수를 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갖고 트럭들이 뭐 한참 동안 난리 났었죠, 그죠? 예, 중국이 그거 뭐 수입 제한하면서 이제 난리 났는데 지금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요소수 첨가 장치, SL 장치가 이제 지금 달렸어. 그래서 요즘 나오는 디젤 자동차들은 실제로 이 장치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정부나 이런 데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새 요소수 장치 반차는 디젤 차도 가솔린 자동차와 똑같다. LPG 자동차가 똑같다. 안 나옵니다. 그래요. 요새 요소수 장치의 디젤 차를 가서 머플러 보실래요? LPG 자동차 머플러나 디젤 차 머플러는 똑같아요. 안 나와요. 요걸로 관리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뒤에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알죠. 뒤에가 만약에 디젤 차인데 요소수 쓰는 타입인데 까맣다. 약간의 이거 장치 잘못됐네. 고장이네. 그러면 이거 미세먼지 나오는 거네.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제가 이게 공익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좀 해라. 안 해요. 왜냐면 또 메이크에서 이 보증 기간이 길거든. 그렇잖아요. 어쨌든 안 하더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기자들이 안 움직여. 왜냐면 이게 대기업과의 광고하고 빅딜이 됐는지 안 움직여. 왜냐면 당신의 차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뒤에 머플러만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차가 바로 LPG 차나 가솔린 차처럼 깔끔하면 안 나오는 거, 여기 까매지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자기가 보고 그 AS 기관에 가서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뒀다가 AS 기간 지난 다음에 메이크 가면 돈 내세요. 얼마? 그럼 대형 차는 1,000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일반 차 같은 한 500만 원. 그처럼 묻히겠습니까? 지금 뭐 빠듯하게 지금 목소리가 아무렇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행할 때하고 이제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달릴 때마다 달라요. 시동 걸 때,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날 때 언제냐면 시동 걸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시동 걸 때. 그래서 껐다 꺼졌다, 이제 걸렸다 꺼졌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를 친환경이라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고 유엔에서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의 자동차의 제조업자들이 공범이야. 우리를 속이는. 네? 이걸 청소해라, 찌꺼기. 이런 걸 지원해달라는 거야. 아까 환경 부담을 받아갔으면 이런 데 다른 차 말고 차량 말고 생계형 자동차, 1톤 트럭, 생계형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 가지고 먹고 살아면 트럭, 버스 이런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만 킬로 인젝터를 클리닝하는 거를 그렇다고 100% 도와주라는 건 아니고 그 차 가지고 돈을 버니까 몇 프로 부담하고 정부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키로수를 계산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부담을 왜 30%면 차에서 받아가지고 왜 30%를 차에다 끼고 가냐. 나머지 자동차에 좀 많이 투자해서 미세먼지가 진짜 많은 게 자동차인데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만 킬로와트 아까 그 장치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 청소하는 게 좀 비싸요. 정부 점수에 뜯어야 되고 먼지 이런 게 많으니까 좀 비싸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도움을 줘야죠. 소비자가 하고 싶어도 내가 나도 먹고 살기로 바꿔주면 내가 환경을 내가 생각할 생각 어딨냐? 안 하죠. 그 사람도 미안한 건 아는데 못해. 제가 지금 옆에 제 주변에 남동공단에 제가 있는데 거기에 트럭에서 봤는데도 알려줘도 못해. 나 돈 없어 이래. 그럼 다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줄 수도 없고 있잖아요. 저도 지원을 보호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DPF와 이런 거 5만 원 청소해라 이런 거 이렇게 좀 이거를 부담을 받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4만 킬로 엔진 미세먼지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청소할 그런 만드는 거니까 엔진을 누유정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메이커가 자기네가 메이커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 공장한테도 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기네가 말한다고 해요. 옛날에 BMW가 화재건 긴 것도 자기네가 60군데 한 2,000군데서 해결하면 며칠 끝날 일을 60군데에서 그걸 해결하니까 몇 년 가가 3년 갔어요. 3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보면 이 미세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왜 정부에서 저렇게 놔둘까? 한 석 달이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3년까지 가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 우리가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이 사이클이 있어요. 옛날에 엔진서부터 DC, AC, 도토 해서 친환경 자동차까지 사이클이 쭉 왔었죠. 근데
엄청나게 자동차가 우리가 좋아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중고차 시장에 여기에서 나오는 차들은 거의 정비 안 한 거예요.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중고차가 딱 판매하는 순간에 성능 기록부가 아니라 자동차 검사를 쫙 다 받게끔 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자동차도 그냥 판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중고자동차 같은 사람들이 거의 돈 들어갈 때쯤 판매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 들어가니까 뭐 붙이다 돈 나면 팔아버린다고 세차 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측정해서 수리해가지고 타는 사람 없어요. 거의 어차피 중고차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은행만 바라보면서 타고 다니라.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도 꼭 미세먼지 이런 증발가스 이거 불러가야 해서 법규를 마련해서 그걸 뭐 꼭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법 받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틀을 법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미세먼지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자 아까처럼 내가 침대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날 먼지가 미세먼지 쫙 햇빛으로 날아간다고. 자 그런데 그럼 실내는 어떻게 타시나요? 신발 벗고 타나요? 신고 타나요? 다 신고 타죠? 그럼 실내 바닥에 매트에 먼지가 쌓였는데 이거를 청소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언제 다 너무 지저분하고 흙묻어서 있다는 거지 그 안에 미세먼지가 가득 있는데 안 하죠.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진공수로 깔끔하게 실내 바닥 시트부터 다 뒤져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내가 다 마셔야 됩니다. 히터 틀어요? 추우면 겨울에 또 더울 때 에어컨 틀어요? 바람이 돌아가요? 블로우 모터라는 게 선풍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먼지가 있는데 선풍기 돌아가면 그걸 누가 마셔요? 그 안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마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지금 차고 다 이따 가서요 매트를 딱 꺼집어내고 바닥에 뒤집어 탁 한 번만 와보세요. 바닥 한 번 얼마나 쏟아지나. 그거 여러분이 히터 트는 순간 에어컨 트는 내가 그동안에 다 마셨다가 됩니다. 오늘 가볍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잠깐의 자동차 굴러간 만큼 미세먼지 나오고 자동차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고 현재 이런 자동차에 나오는 우리 건강도 하고 일단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환경을 이제 가져가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여기 다 또 그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뭐 하면 같이 동참해서 그런 특히 뭐 인천 공기 안 좋다고 맨날 내가 이 서울에 가면 야 공기하면 왜 사냐? 맨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인천 너무 좋거든요. 난 인천이 바다가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인천이 다른 도시보다 깔끔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차에서 나오고 차에서 내가 검출해가지고 네,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도장, 뭐 라인 이런 데서 나오고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 봐요. 이렇게 둥치를 보죠. 딱 한 번 들어서 딱 보세요. 엄청 비싸요. 이거 아마 밀가루보다 더 왔어요. 이거 우리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버스 요새는 뭐 버스 친환경이 유행이 나는데 어쨌든 디젤과 트럭이라 좀 따라가지 마세요. 그 가는 순간에 푹 하면 그거 내가 계속 마시고 있는 이거 마시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친환경 특히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팁 드린다면 공기fil터 아래 밖에 있는 공기 안쪽으로 안 들어오려면 공기fil터 바꿔. 요새 공기fil터 있어요. 많게만 바꾸셔야 돼요. 많게만. 그래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매트 일주일에 한 번 청소, 진공수로 깔끔하게 하는 거.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생수 마시고 뭐 다른 거 해봐야 산에 등산 가봐야 큰일입니다. 차에 있는 산소를 오랫동안 있는 산소를 깔끔한 산소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공기fil터 많기를 바닥 매트 이런 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수를 깔끔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하여간 먼지가 안 들도록 하고요. 매트 청소 잘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미세먼지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만 몰고 다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양 탈 거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병일 명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강연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